전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수 한번 좀 보고 넘어가면 앞서 이제 S&P 500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S&P 500 연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으로 드디어 플러스가 났습니다. 물론 0.08%이긴 하지만요. 밑꼬리를 달고 근데 이게 회복세가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왜냐면 거지. 마이너스 17%잖아요. 그러면 저점 대비 거의 한 20% 정도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와, 이게 밑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고 일간으로 보더라도 그때 이제 90일 이후에 그 협상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관세 그 이제 협약 나오고 나서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이제 좀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 대비 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6% 이제 상승을 하고 여기 이제 박스 쳤었던 그 구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렇게 박스잖아요. 박스 이제 움직임 나오다 이제 깨진 자리인데 그 구간까지 지금 회복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아직 연봉으로는 플러스는 돌진 않았는데 뭐 마이너스 1.56%면 뭐 나스닥한테는 껌 정도죠. 근데 일단은 5, 6%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 같은 경우가 0.95% 이제 연간으로 보면은 하락 중에 있다라고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변화 요인은 이제 트럼프인데요. 그 트럼프가 미국 의회 역사상 최대 감세랑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통과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회복을 로켓에 비유하면서 이제 주식 매수를 권장을 했고 전 세계 1타 강사의 말은 꼭 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식이 상승.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웃겨요.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주식 사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떻게 또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모르는데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막 그렇게 하고 그 아들 뭐 우회상장하고 뭐 하여튼 뭐 글쎄 모르겠어. 이게 참 한국 같으면 저 벌써 지금 뭐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이건 뭐 깜빵 가네 만에 지금 일 아주 시끄러울 텐데 모르겠어요. 여긴 자본주의에 꽂힌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전에 그 패러다임에 있는 인물이랑 확실히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네. 명예욕도 강한 데다가 돈 욕심도 강하고 모르겠어. 그리고 그 스타? 자기가 모든 그 쇼를 운영하는 그 MC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네. 라이브 방송을 쇼 하잖아요, 매일. 네. 쇼. 그리고 아마 요거는 크립토에서는 조금 이슈가 한번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밈코인 발행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탑 홀더 전 세계의 상위 200 홀더들을 초청해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2명인가 몇 명이 초대를 받은 거로 이제 SNS 쪽이랑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초대해서 행사도 하고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도 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뭐 여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그런 트럼프의 발언과 그다음에 사우디 강세자가 미국의 1조 달러 투자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입세출위원회 법안 발표했는데 이게 더 원 빅 뷰티풀 빌 뭐 뷰티풀 빌이 이제 뭐 그거잖아요. 영수증? 뭐 그래서 또 좋고 큰 영수증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팁 초과 수당이랑 차량 구매에 대해서 공제를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은 요건 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메디케어 축소, 그다음에 청정에너지 지원. 메디케어 축소를 하는데 약가를 인하하는 거는 아마 이제 약간 그 축소를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지원이 좀 줄어드니까 그거를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약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제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 삭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진짜 미국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랑 이제 청정에너지 영향이 좀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각 당에 이제 코멘트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린 것은 요 사우디랑 미국 투자 포럼이죠. 어제 한 11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했나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엔비디아랑 테슬라, 팔란티어, 오픈 AI 등이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사우디 AI 기업 그 휴메인의 반도체 공급을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버린 AI, 국가 주도형. 그러니까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내러티브가 있었잖아요. 처음엔 이제 기업단, 그 다음에 국가단에서 이런 이제 수요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흐름을 일단은 사우디가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사우디와 미국의 요런 이제 그 협업 내지 이제 엔비디아 이슈로.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분명히 그 휴메인이라는 그 AI 기업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이버랑 그다음에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이 이제 AI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는 뭐 사우디뿐만 아니라 각국이 자체적으로 AI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흐름들을 보면 그 성능들이나 아니면 진척 속도가 그냥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그 카카오나 아니면은 네이버가 하는 그런 AI들, 그리고 여타 AI들을 보면 챗 GPT나 제미나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뒤처지는 흐름을 어떻게 팔로우업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사우디처럼 이게 그냥 국가 단위로 그냥 오픈 AI랑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 비즈니스를 그냥 사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또 미국의 더 이 AI의 그 강화를 더욱더 이제 시켜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 구매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AI를 키워보려고 했더니 이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솔직히 카카오나 그 네이버 AI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구매해버리는 그러한 이제 형태로 발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발전이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비교를 해보면 너무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일단 돈 투자하는 게 다르니까. 네, 다르고 경쟁력이 참. 네. 그러고 보면 또 중국이 대단하긴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 그 회사 이름에 AI라고 들어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딥시크만 생각하지만 그게 6만 개가 넘는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들끼리 얼마나 경쟁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이제 뭐 대학 진학률 보면 공과대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아무튼 그게 결국 우리의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다들 의사가 되려고 의대 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정년 없이 돈 잘 벌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 이 공대 가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네. 이것이 진짜 잠깐이라고도 아니면 이렇게 일하고도 은퇴했을 때는 언제든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수 있다라는 딱 그 로드맵을 보여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중국이 제일 무서운 이유지 않을까. 인구도 많은데 어쨌든 그런 공과 쪽 투자, 기초 과학 쪽 이런 쪽을 이제 투자한다라는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다시 이제 미국 주식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칩 구매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랑 협업을 하는 것들이 각국에서 이제 주도로 나오면 정말로 뭐 미국 쪽에서는 추가적인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도 중동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제 UAE, 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AI 칩 수출 허용도 검토를 보도가 되면서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이제 강세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요. 요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딱 지표 발표하는 순간 나사 선물이 한번 빵 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그 요 사우디 쪽이랑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CPI가 전월에 마이너스 0.05%에서 이번 달에 0.22% 나왔는데 예상보다 이제 좀 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원이랑 핵심도 이렇게 좀 나왔는데,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아직은 반영이 안 됐다, 관세 그렇죠. 영향이. 네, 그래서 6월, 7월에는 상승 가능성도 존재한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해석하고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다. 아니 이것 좀 보고 저 금리 인하 좀 안 하나? 똑같은 얘기를 트럼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낮잖아. 인플레 걱정하지 말고 파월 좀 내려봐. 똑같은 얘기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데이터를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파월은 그러겠죠. 우리가 얘기했듯이 다음 달이 진검이야. 아직 관세 이슈에 대해서는 뭐 반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른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그 이제 내러티브인데요. 아무튼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장 초반에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쪽 보험 등록 둔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신차 판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비 지표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진했는데, 요거를 이제 사우디 이슈가 다 이제 만회를 하면서 감아 올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옵티머스 로봇 시연하고 그다음에 스타링크 승인이 이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생산차 할부이자 제공을 하는데, 테슬라는 미국 내에 이제 뭐 100%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반사 수혜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테슬라는 4.93% 이제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이제 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가을에 뭐 신제품 루머인데 얇은 스마트폰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브랜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삼성이 어제 그 갤럭시 엣지 되게 얇은 거 하나 내놨거든요. 그 연필보다 얇은 거 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비교한 거. 근데 시장 반응은 아니 누가 얇은 거 내달라고 했어? 뭐 이런 반응인데 애플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얇은 거 내놓잖아요. 이야 기술의 혁신이다 이런 식의 그 반응이 나올 텐데 아무튼 이게 뭐 브랜드의 이제 뭐 차이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애플도 이제 뭐 가을에 뭐 좀 얇은 스마트폰 내놓는다 뭐 요거 이제 좀 이슈 있었고 그다음에 관세 완화 기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알파벳 뭐 이런 것들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MS가 그 인력을 한 3% 정도 감축한다라는 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빅테크들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MS만 소폭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주는 대부분 다 이제 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일부 이제 뭐 바이두랑 알리바바, 리오, 샤오펑 등 정도만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하나 엔비디아랑 그 같이 이제 시장에 그 모멘텀을 띄워준 게 팔란티어인데요. 팔란티어 진짜 강해요. 강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신고가입니다. 네, 팔란티어. 야, 진짜 근데 저 200배, PER이 200, 이게 지금 며칠 전이 200배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높겠죠. 200 몇십 배 될 텐데. 요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 컵 만들고 여기 손잡이 만드는데 여기 넘어가서 이제 브레이크아웃 하면은 급등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그널도 이제 매수 시그널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신고가가 좀 나온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사우디 보안 쪽 협력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처 항공이랑 여기 이제 그 드론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협업한다라는 것도 같이 이슈가 좀 되면서 아처항공도 한 22%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코인베이스가 23%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코인 하시는 그 디지털 화폐 쪽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제 뭐 역사적인 날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왜냐면 이게 이제 S&P 500 거래소인데 어쨌든 주류 쪽으로 확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S&P 500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어제 그 한 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요거랑 같이 맞물려서 그 암호화폐 쪽 비즈니스 확대로 수혜가 좀 같이 예상이 되는 로빈후드, 이거 진짜 이렇게 빠졌을 때 다들 뭐 끝났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저점이긴 한데요. 32불대, 30불대에서 62불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전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여기서 더 좋으면 당연히 이제 거래대금, 개인 투자자들 참여 늘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이제 크립토 마켓 관련해가지고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어제 이제 퍼스트 솔라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여기 이제 그 친환경 보조금 폐지를 했는데 요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 상향이랑 그 다음에 보조금 법안이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 선런, 넥스트라 그 다음에 뭐 브로드 윈드 뭐 이런 것들 좀 강했기 때문에 퍼스트 솔라 22%면 오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하나솔루션 움직임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아마 오늘 뭐 그대로 요 움직임을 반영을 해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왔었던 것 중에 내러티브는 트럼프가 뭐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해도 태양광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러티브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제 쫙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저 모멘텀 받으면서 오늘 태양광 그리고 일부 뭐 풍력까지도 조금 뭐 강세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 아마 대장격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헬스케어 업종인데요. 계속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CEO가 사임하면서 이제 그 향후 가이던스도 이제 철회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의료비 부담까지 이제 좀 나오면서 한 17% 정도 급락이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티커가 UNH인데 UNH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요건데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600불에서 정고점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이제 뭐 CU 그때 총격 피살도 좀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서 이제 뭐 교체한 CU인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 좀 있었는데 600불에서 지금 300불 때까지 그냥 반토막이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업종은 전혀 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국내에서도 관련이 있는 머크 요게 지금 키트루다가 요 약가인하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막 이야기들이 어제 간밤에 계속 좀 있었고 여기 이제 저기 뭐야 알테오젠이잖아요. 이 머크랑 같이 이제 키트루다 쪽 그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거기 이제 1타 탑티어 신한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어제 막 분석을 했는데 해석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근데 뭐 어쨌든 머크 자체는 이렇게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그 헬스케어 업종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알테오젠이 얼마큼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코스닥 지수를 조금 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의 저런 이슈들이 최근에 계속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진짜 강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펩트론, 그 다음에 이제 DNE 파마텍, 삼천당제 이런 것들 좀 강했는데 요 의료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바이오 섹터가 안 움직이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흐름들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CI 코리아 ETF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폭 상승을 했고 야간 선물은 드디어 어제 350까지 좀 찍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어제 장중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 이제 미국 시장 상승 대비해가지고 이제 상승이 조금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게 야간 선물 기준으로는 어제 350까지 이제 찍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EWY 그 해외 그 지수 같은 경우 이게 정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국내 요거는 아직까지는 반응을 못했다가 어제 이제 추가적으로 350을 드디어 좀 찍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회 약하게 움직임이 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잘 안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환율은 다시 1412원까지 이제 내려왔었는데 어제 장중에 1419원 정도까지 갔다 뭐 16원 뭐 이렇게 야간에도 움직임 나왔다. 여기 환물에서는 이제 미국 달러 약세 조금 반영을 하면서 1412원까지 내려왔는데 1400원 아래쪽으로 확 내려오면 한 번 더 모멘텀이 좀 붙을 텐데 이게 내려오면은 다시 1400원으로 회귀하고 내려오면 1400원으로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계속 있다 정도로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 2차 전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그 포스코 퓨처엠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유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통합으로는 어제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넥스트 거래소 시세로 좀 보면은 이게 어제 왜 이렇게 나오죠? 어제 그 장 막 한 9% 7% 정도 빠져가지고 이제 끝난 걸로 이제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그 1조 1000억인가요? 그 금액만큼 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한 9조, 10조 이렇게 이제 좀 되니까 한 10% 1조 이제 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좀 조정이 나왔고 요 포스코 퓨처엠 주식 들고 있는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도 유증을 이제 다 받아서 해야 되는 그 이슈가 있어서 어제 한 시간 외에 어제 요것도 그 한 넥스트 거래소 포함해서 한 3% 정도 이제 조정이 좀 어제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때 이제 삼성 SDI 유증 나오기 전에도 계속 유증 가능성에 대해서 그거는 뭐 시장이 언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 유증 나오고 나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두 개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업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언급을 계속 드렸었는데, 근데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 리스트의 그쵸, 기억은 왜냐면 포스코 그룹인데. 네, 그룹이기도 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거는 제 리스트에는 없었던 기업인데 어쨌든 어제 나와가지고 이게 장 끝나고 또
장중에 좀 발표, 물론 이제 넥스트 거래소가 있어서 장 끝나고도 이제 대응이 되기는 한데 예전이랑 다르게. 근데 꼭 그냥 장 끝나고 그렇게 또 이제 하면서 오늘 아침에 어쨌든 2차전지 쪽은 요 이슈를 소화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의 고 영향, 그 이제 헬스케어 업종 고 영향, 약간이나 영향을 또 한번 좀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산이랑 조선이 조금 헤맨다라기보다는 아직 다음 분기 실적까지는 그냥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이제 좀 들어간 그런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당연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좀 몰릴 텐데, 지금 저런 그 엔비디아 이슈 나오면은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임 나오는 거 두산이거든요. 네. 여기 CCL 이번에 계속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CCL 실적이 이제 스코어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좀 관심을 받고 있고, 두산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CCL 쪽에 레진 들어가는 거 파미셀 요 기업이 최근에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기업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저전율 소재 요거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레진 그 이제 CCL 할 때 이렇게 잘 감싸주고 그거 이제 붙여주는 그건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파미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거 1분기 실적으로도 숫자로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두산 파미셀이 아마 SK 하이닉스 플러스 아마 그 이제 엔비디아 향 이슈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